엄마, 나 집 사주면 안 돼? 여기 같이 사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냥 집 하나 사줘요.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엄마에게 얹혀 살던 딸은 집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평생 딸을 먹여 살려온 어머니인 장 씨는 그 말에 기가 막혔지요. 하다 이제 집까지 해달라니 뻔뻔한 것인지 아니면 모질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자식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지만 지금은 자식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어머니인 장 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장 씨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만 셋을 낳아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았었지요. 장 씨는 그래도 좋은 며느리이고 싶어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시어머니를 집안의 어른으로 깍듯이 모시며 참고 인내하며 살았지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늘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장 씨는 남편의 곁에서 많은 시련을 같이 하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지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제법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세 딸을 가르치는 것도 장 씨 몫이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던 장 씨는 주변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 씨도 열심히 자녀 뒷바라지를 했지요. 어떻게든 세 딸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원하는 건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투자했지요. 큰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이웃 엄마들로부터 장 씨는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요. 유명하다는 학원에 보내주고 값비싼 미술 재료도 잔뜩 사주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장도 곧잘 받아오곤 하는 딸애가 너무 기특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기대와 칭찬을 한몸에 받는 딸이 너무도 대견했지요. 이렇게 재능이 있으니 당연히 딸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는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교수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딸이 교수가 되는 상상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수가 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뿌듯하고 행복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딸은 원하던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시에 실패를 한 거지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자 딸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직 대학에 보내지 않은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고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에 장 씨는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내내 적응하지 못한 딸이 너무도 안쓰러웠어요.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그렇게도 빛나던 아이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 보는 장 씨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지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보내자. 장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의 유학이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는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유학을 마치고 오면 한국에서 적당한 곳에서 자리를 잡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계속 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첫째의 해외 체류 비용 때문에 둘째, 셋째 아이의 학원비, 과외비는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동생들도 마음껏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큰 딸처럼 지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둘째와 셋째 딸들은 기특하게도 둘 다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잘했고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장학금을 타는 노력까지 했답니다.
장 씨는 두 딸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큰딸은 해외에서 돈을 받아 쓰면서도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큰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곧 딸이 자리를 잡아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주겠지. 장 씨 부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뭐라도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 일도 간신히 몇 개를 하는 둥, 마는 둥 할 뿐이었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매번 이러쿵 저러쿵 하며 지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강사 일도 그만두곤 했지요. 그러더니 결국 학원을 차리겠다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싼 돈을 내고 유학을 하고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하더니 학원을 차릴 돈까지 내놓으라는 딸이 더 이상 탐탁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딸은 방에 처박혀 두문불출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앓고 있는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다 장 씨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큰딸은 집 구석에서 해주는 밥을 따박따박 받아 먹으며 나가서 일할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지요. 장 씨는 큰딸이 이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때에도 큰딸은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엄마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요즘 유학 갔다 와도 취업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취업을 우습게 본다면서 히스테리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학원 차릴 돈을 주지 않자 그럼 전시회라도 해야 한다며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큰딸. 집에 돈이라고는 이제 없고 아버지는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자신을 빛내줄 전시회 타령이나 하고 있는 큰딸이 장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장 씨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이 이기적이고 무능한 아이가 되었나 그때에서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그저 내 딸이 재능을 펼치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난 그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것 뿐인데, 지금 장 씨의 큰딸은 재능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르친 보람도 없이 방구석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키웠더라면 어땠을까? 장 씨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병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배우자의 죽음은 장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기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달라, 학원을 내달라,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독립하게 집을 한 채 해주라. 장 씨는 그런 큰딸과 다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매번 엄마와 큰딸이 다툼을 벌이자 동생들까지도 다툼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동생들이 큰딸과도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일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큰딸과 동생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동생들은 큰 언니를 아주 미워했어요. 넌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네가 우리 집안 기둥뿌리 뽑아 먹은 것도 부족해서 더 해 먹어야겠어? 동생들은 악을 쓰며 큰딸에게 대들었어요. 더 이상 언니로 대접을 해주지도 않았지요. 동생들도 억울한 게 많았던 거지요. 큰 언니는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졸업하고도 돌아오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부모님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호사를 부렸는데 자신들은 학원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장학금이라도 타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으니까요. 동생들도 늘 해외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언니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 뒷바라지에 허덕거리는 집안의 현실을 생각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유학에서 돌아와서도 자립하려는 노력은 없고 계속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언니의 모습을 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도 없었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너 때문이야. 죽을 때까지 네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러니 제발 나가. 동생들은 큰 언니와 절연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세 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걸 보는 장 씨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큰딸이 못마땅하고 갑갑했지만 그렇다고 동생들한테까지 언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장 씨는 동생들을 나무라고 큰딸을 감싸기도 했어요. 유학까지 마치고 왔는데 잘 안 풀리니 얼마나 힘들겠어. 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런 엄마에게 동생들은 더욱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언니만 감싸고 돌아요?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동생들 눈에 엄마는 언니만 위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저 동생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큰딸이 안타까웠을 뿐인데 동생들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원비도 한번 마음 편히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장학금을 타지 못하면 대학도 못 다닐까봐 얼마나 기를 쓰고 공부했는지 아세요? 언니는 뭐야 유학까지 했어도 매일 엄마 돈 펑펑 쓰면서 아직도 놀고 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참아야 해? 대체 언제까지 저 꼴을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데. 자신들이 무엇을 희생하고 감내했는지 엄마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두 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너희가 고생한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선영이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뜻이야. 잘 안 풀리니까 지도 답답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조금만 언니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너희들 고생을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장 씨는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딸들은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더 당해봐야겠어요? 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 나도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결국 두 딸들은 엄마에게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두 딸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알아서 먹고 살겠다며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두 딸이 나가서 독립을 하자 집에는 장 씨와 큰딸뿐이었지요. 큰딸은 여전히 모든 돈을 다 장 씨로부터 받아서 쓰면서 살고 있었지요. 이제 나이도 많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든 나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도 못하고 방에서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잘 나오지도 않았지요. 장 씨의 속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가 독립한 두 딸은 대학 졸업 후 괜찮은 직장을 잡았고 좋은 배우자 감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두 딸들의 가정에 초대받는 일이 드물었어요. 엄마 편을 들어봤자 다 소용없다는 생각에 두 딸의 마음이 영영 닫혀버린 거예요. 장 씨는 손주 손녀가 보고 싶어 먼저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주곤 했지만 집에 초대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장 씨의 집은 텅 비었고 아직도 천덕꾸러기처럼 자기 생각만 하는 큰 딸과 장 씨 둘뿐이었지요.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큰 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남 탓, 세월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우울증이라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우울증 핑계를 대며 자신을 냅두라고 화만 냈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큰딸과 장 씨는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우울증은 장 씨가 걸린 것만 같았지만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장 씨는 큰딸만 보면 가슴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얹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제 구실은 도통하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허세와 돈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우울증 핑계를 대며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리곤 하는 큰딸. 내내 안쓰럽게만 생각했던 큰딸이 이제 장 씨에게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장 씨는 깨달았지요. 결국 다 내 책임인구나. 장 씨는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딸을 유학 보낸 것도 내 욕심이었다. 딸이 재능이 있으니 잘 될 거라고 그 명예를 누리고 싶던 내 욕심이었다. 그 욕심 때문에 둘째, 셋째 딸들도 희생시켰고 더 많이 아껴주지 못했다. 그저 교수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장 씨는 왜 큰 딸한테만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을까? 큰애한테만 투자를 했던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적당히 자리 잡고 살았다면 오히려 다들 행복하지 않았을까? 돈이 넘쳐나는 집안도 아니었는데 왜 그토록 무리를 해서 뒷바라지를 했을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 공부 그만하고 돌아오너라.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 보태야 한다. 왜 큰딸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장 씨는 이제와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큰딸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큰딸을 위해 집을 처분해서 작은 학원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달라는 것은 엄마가 다 해줬다. 그러니 앞으로는 네 힘으로 혼자 먹고 살아. 엄마는 네가 네 힘으로 돈 벌기 전에는 연락 안 받을 거니까 돈 달라는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서 딸을 내보냈지요. 장 씨는 그렇게 또 한 번에 큰 돈을 쓴 후에야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 씨에게 얹혀 살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던 큰 딸에게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지요. 자신이 유학까지 보냈고 교수가 되라며 딸을 부추긴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운 재주가 그것이니 학원으로 아마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긴 유학 뒷바라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남편도 좀 더 오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덜했을 테니까요. 두 노부부는 같이 좀 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딸을 교수로 만들겠다는 욕망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장 씨는 뼈저리게 그 선택을 후회하고 또 했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큰딸을 내보내고 남은 돈도 거의 없이 혼자가 된 장 씨는 노후의 쓸쓸함을 감당하는 것도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이 돌아선 둘째, 셋째 딸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장 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언니 때문에 부모에게 뭘 해달라 제대로 조르지도 못하고 그저 참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두 동생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되기만을 바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큰딸을 장 씨 인생에서 치우고 나자 비로소 더 빛나고 있던 소중한 두 딸들의 진면목이 보인 거예요. 다행히 두 딸들은 장 씨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사과를 해줄 줄 몰랐다면서 두 딸들은 엄마를 용서해 주었어요. 엄마가 마침내 큰딸을 끊어내자 두 딸들도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손주 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겼지요. 이 착한 두 딸들에게 큰딸한테 해준 것의 반의 반이라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 씨는 딸들과 손주 손녀를 마주할 때면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받아준 두 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어째서 모든 것을 다 해준 딸은 그 은혜를 모르고
해준 것도 없는 딸들은 이토록 훌륭하게 컸을까? 장 씨는 이제는 누굴 탓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장 씨는 절대 딸을 유학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천 번은 했답니다. 모든 것을 더 쏟아부었던 자식 뒷바라지가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장 씨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그걸 자녀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으면 왜 노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뭐든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줄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자식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덜 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없어봐야 아쉬운 줄도 알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찾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내 모든 걸 쏟아붓지는 마세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자녀를 튼튼하게 키워야 말년에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